네, 12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지금 괜찮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44,000달러 중반까지 치고 올라섰다가 즉각적으로 또 저항을 바로 확인하긴 했는데 저항 맞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금 4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44,000달러 위에서 지지받고 우리가 바라는 48,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 횡보 상황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4만 달러와 4만 4천 달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아직 뭐라고 단정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흐름 자체는 순조롭다, 이렇게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베넷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 이번 달 목표인 4만 8천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만 8천 달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5데이 차트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4만 8천 달러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채널 하단과 채널 상단 저항을 터치하는 게 이제 뚫고 올라서는 게 48,000달러가 되는 거고, 지난번 강세장의 지지 라인을 다시 올라서는 게 또 48,000달러가 분기점이 되는 거고, 또 수평 저항 라인을 올라서는 게 또 이게 또 48,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의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48,000달러까지만 일단 딱 하고 나아가 준다라면 그 위로부터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8,000달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48,000달러까지 터치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돌파 지지를 하고 나아가 줄지, 아니면 찍고 다시 후퇴를 하면서 한번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될지, 뭐 이런 건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48,0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짚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저항이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살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단기나 중기 대응하시는 경우에는 48,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나아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라켓이 우패드히에는 지금 44,700달러를 돌파할 경우는 역시나 이 48,000달러, 그런데 여기까지도 뚫어낼 경우에는 5만 달러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가격이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다시 38,000달러 부근까지 이 견고한 지지 라인으로 후퇴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워요. 지금 방향성이 일단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상승 모멘텀을 받쳐줄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알레한드로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35만 팔로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37,000달러까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지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은 49,000달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퀘스천 마크를 박아놨지만 지금 상단 저항을 뚫고 위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8,000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4시간 차트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주간 차트에서 강세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48,000달러까지는 가게 돼 있다. 다음 목표는 48,000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 5데이 차트인데 2020년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무척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차트의 유사성에 대해서 2020년 상황의 흐름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게 8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가까워졌어요. 거의 더 비슷하게 지금 2단계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세로 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20년의 구조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 보여지면 우리로서는 땡큐, 아주 많이 땡큐 베리머치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 ETF 승인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레리 핑크, 이 블랙록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돈 세탁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결국에는 돈 세탁, 자금 세탁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됐던 게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했던 양반인데,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받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SEC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서 지금 어떻게든 하루빨리 승인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ETF를 다 운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블랙록인데,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을 눈길을 두고 아주 전폭적으로 사활을 걸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가 좀 입을 털었더라고요. 1월 8일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확신한다. SEC는 현물 ETF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ETF를 환매하거나 신규 발행할 때 현물로 하는 것과 현금으로 하는 것 가운데 SEC는 현금으로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블랙록도 그렇고 아크21 쉐어스도 그렇고 현물로 고집을 하다가 지금 현금으로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SEC 요구사항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는 결국에는 현물 ETF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현물로 거래를 해야 수수료 같은 부담이 덜 발생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SEC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스완 비트코인의 CEO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2030년 100만 달러 도달 이야기는 뭐 여러 사람이 하고 있죠. 뭐 캐시 우드도 그렇고, 최근에 샘슨 모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며칠에서 몇 주 안에 10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아주 전폭적인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100만 달러 이슈, 이 숫자와 관련해서 2030년이라는 시점,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액수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가치가 없고 결국에는 영에 수렴할 것이다. 이건 사실 완전히 비트코인에 베팅한 사람, 비트코인에만 인생을 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 거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알트코인들이 다 영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얘기 안 되는 것들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영에 수렴하게 될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먹어야 하는 스완 비트코인의 CEO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 이 QCP 캐피털의 보고서 내용이, 이 투자 메모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이거 뭐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 시점이 1월 5일 또는 1월 8일에서 10일 사이 이 증시 마감 발표 뒤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이 QCP 캐피털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현물 ETF의 실제 수요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45,000달러에서 48,500달러의 저항 뚫지 못하고 이 36,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죠. 상당히 보수적인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하나예요. 초기에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기관들, 뭐 보험사, 연기금 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나? 뭐 약간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투자자들도 뉴스에 매도하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진짜 현실이 됐을 때는 뉴스에 매도를 하면서 가격 급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비트코인이 단기 변동성으로 이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띄우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초기 수요가 진짜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한 5월 정도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움직인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오케이 알트 시즌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글래스노드 창업자들이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시가총액이 곧 급증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알트 시총 주간 차트거든요. 흐름이 좋죠. 기본적으로 바닥 확인했고 바닥 확인하면서 포물선 위에 지금 올라타 있는 상황.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Ready for alt season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까지만 가면은 거의 이제 뭐가 되나 지난번 강세장과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이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 RSI도 지금 강세 모멘텀이 나와줬고 MACD도 지금 강세 크로스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고 시장 외적으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 저항 맞으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주식 또 암호화폐 이렇게 리스크 자산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도 알트 시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트 시즌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바짝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22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만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2400달러 단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타주면 3500달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달러가 만약에 깨지면 다시 말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도 다시금 후퇴할 가능성.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면 이더리움 역시 다시 22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코르시 AK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대형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주요 저항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레벨이 2,400달러야. 2,400달러. 이 딥 가격이 하락하는 건 이건 매수를 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면 바이 더 딥 해야지. 퍼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이더리움을 더 사고 싶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달러까지 만 잘 돌파 지지를 해준다라면 열려있죠. 딱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있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3,500달러 부근까지는 그냥 슝 하고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세가 펼쳐질지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3,500달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코르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더리움은 엄청난 이익이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홀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진짜 훅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조금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대형 인플루언서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사실 귀가 조금 솔깃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더리움 홀딩 여부를 떠나서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가줘야 돼요.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한번 화끈하게 움직여주면서 알트 시장 전반을 견인을 해줘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이 제대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이 가격 반등의 어떤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은 이제 파산한 셀시우스가 이 대규모 자산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매각 자산이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어, 엄청 이제 쏟아 부으면서 셀시우스발 매도 압력이 터지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반등세가 조금 약했는데, 지금 셀시우스의 이더리움 매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악재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게 하나, 또 한 가지는 호재성 재료 하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강력한 확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주소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규 자금 유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매수세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메타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엄청 무섭죠. 지금 와 솔라나 지금 너무 나가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총 5위에 지금 올랐었습니다. 리플을 제꼈어요. 리플을 제치고 지금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려버렸는데, 물론 아직 이더리움과는 시총의 어떤 사이즈 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더리움의 정말 제대로 된 경쟁자로서의 역량을 지금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솔라나잖아요. 그래서 카르다노와 리플을 제치고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 바로 밑에, 이제 테더와 BNB를 빼고 솔라나가 바로 밑에 자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파이의 어떤 기능성, 그리고 생태계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FTX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펀더멘털의 확장,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다 보니 아주 성공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생태계 확장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토 프로젝트,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에어드랍 규모가 1억 6,500만 달러, 이 봉크 코인 뭐 말할 것도 없죠. 두 달 동안 1000% 찍었다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한 하락 조정 양상, 어쨌든 네트워크 활성화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태계 활성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라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83달러를 뚫었어요. 83달러를. 그래서 100달러 돌파 진짜 가능할까? 이게 지금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워낙 급등세가 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은 70달러 부근이고요. 빠지면은 70달러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빠진다라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 60달러. 과연 100달러를 향하게 될지 아니면 60달러를 향하게 될지, 정말 너무 급등을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과거 옛날에 솔라나 급등할 때, 폭등할 때 그때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분석가들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크게 엇갈리는 거 하나씩 갖고 왔는데, 젤레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77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주면 135달러까지 열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솔라나 가격이 빠지더라도 가격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바이 더 딥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세 전망을 하고 있죠. 허니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솔라나는 지금 매도 타이밍이다, 타임 투 셀 솔라나,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사람은 본인도 얘기를 해요. 나는 15달러 때
솔라나에 진입을 했고 이번에 500% 수익을 보고 다 팔았다. 오늘 다 팔았대요. 그래서 솔라나 다 매도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솔라나가 50달러 때 다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리를 더 했어요. 정리 수익화를 좀 더 하고 솔라나는 좀 지켜봐도 이 정도 급등이면은 어느 정도의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전혀 뭐 상관없이 그냥 쭉 가지고 가셔도 솔라나는 더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솔라나는 아마 다음 강세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이끄는 이더리움과 어떤 대장 역할을 함께 해주는 그런 어떤 면모가 강해지는, 그걸 이제 확고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솔라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년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시세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죠. 예, 홀더분들 참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 오늘 댓글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리플 매수 안 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금 재밌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거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도 진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이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리플은 분명히 시간을 되돌리더라도 진입을 했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라면 솔라나를 조금 더 미리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예, 물론 저도 이제 솔라나로 수익을 잘 봤지만 조금 더 솔라나의 비중을 키우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리플이 이렇게까지 정말, 저희가 항상 이제 소송 시나리오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1년 내내 짚어봤을 때 사실 지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쉽죠. 네 개 중에 한 두세 번째 정도 진행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우리가 조금 아니었으면 싶은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바꿔서 말하면 그것만 잘 진행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년에 이제 소송 이슈만 잘 매듭이 지어진다라면 리플은 괜찮을 거예요. 저는 투자 시간에 대한 인내가 분명히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잘 차분하게 홀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리플은 시세가 정말 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공식적으로 협력을 하게 됐어요.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더 정확히는 리플이 자회사를 만들었죠. 아일랜드에다가 리플 마켓 아일랜드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리플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게 영국 정도의 어떤 영국 아일랜드 그쪽만 놓고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EU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기본 전초 기지로서 아일랜드를 선택을 했다. 아일랜드는 크립토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일하기 굉장히 수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센트럴 뱅크들과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할수록 어떤 주목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0.61달러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0.67달러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0.56달러가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0.46달러 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0.46달러를 다시 가지 않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어쨌든 대장들의 지금 흐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리플은 소송 리스크로 눌리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조금씩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면서 1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좀 받죠. 1.88달러 이후에 5.85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어떤 전망을 몇 달 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1.88달러 조정 뒤에 피보나치 2618 레벨을 따져봤을 때 5.85달러까지 가게 될 걸로 나는 바라본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스탠스를 견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동안 다크 디펜드의 어떤 전망들을 분석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차트를 잘 봐요. 차트가
엘리엇 파동 기존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슈적인 것들도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3월, 5월, 7월 급등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다 얘기했을 때 다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8달러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너무 멀어 보이니까 이걸 또 조롱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뭐 단순히 뭐 악플 다는 애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답답하니까 아마 시세가 답답하다기보다 그런 어떤 평가들이 지금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XRP 홀더들의 마음은 대체로 거의 삐까삐까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요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 잘 마무리되면 뭐 내년 어느 시점 이게 지금 보면은 5.88달러가 85달러가 지금 내년 중반이거든요. 그럼 얼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때 그 나올 거잖아요. 소송 1심 최종 결과가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이거는 리플의 승소, 사실상 승소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내년 한 중반 어느 시점에는 의미 있는 돌파 랠리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월간 차트도 흐름이 좋고 삼각형 꼭지점에 가 있고 주간 차트도 그래요. 그래서 패턴적으로도 흐름이 좋고 지금 엘리엇 파동의 관점으로 봐도 흐름이 괜찮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홀더분들은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멘탈 잘 붙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